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조경기술 김은숙입니다. 오늘은요 12번 이제 12번 대망의 12번과 13번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녹색 깃발상이라는 거죠. 앞에 제가 그 외암리 민속마을하고 제가 녹색 깃발상하고도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해봤죠. 근데 뭐 조금 내용에 조금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조금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녹색 깃발상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그린 플래그라고 하니까 무슨 깃발 말 그대로 초록색 깃발 날린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조경에서 나왔으니까 어쨌든 어떤 초록한테 주는 어떤 상이겠죠, 그죠? 어워드라는 것이 상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유추하면서 적을 수는 있을 겁니다만은 뭐 못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랜드스케이프 타임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저는 좀 더 들어가서 뭘 봤느냐면 국제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뭐 위키피디아 org 쪽에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영어로 돼 있고요. 영어로 돼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랜더스케이프 타임도 보니까 이쪽에 뭐 기준이 있다라고만 나와 있고 기준은 적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영어와 그 다음에 그 랜드스케이프 타임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거의 유사는 해요. 단지 기준만 안 적었다는 것밖에 없지. 저는 왜 기준을 적었느냐 하면요,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적용하는 일이 항상 세 개의 어떤 기준을 맞춰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어떤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마케팅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준의 원가,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떤 적용 계획을 하는 것도 우리가 기술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사 지금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기사를 가르치고 있다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면 이런 내용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술사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항상 세계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녹색 깃발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역사 보면요. 그 영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저는 역사를 본다고 그랬죠.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문화가 있고 그리고 그 문화를 이용을 해서 또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늘 염두에 두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역사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요, 제가 항상 앞에 했던 것처럼 역사라는 개념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이제 뭐 여러분이 적든 안 적든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쭉 뭐 1, 2, 3 자가 넣어놨죠. 그죠?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근데 잠깐 제가 설명만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영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게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유럽이다 보니까 넓고 땅도 넓고 그리고 그 공원을 조성을 해놨는데 어떤 버려진 공간들이 많아졌고, 그러니까 공원은 조성을 했는데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버려졌고, 그 버려진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범죄용의 어떠한 시초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이 없는가 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런 플래그 어워드라는 것이 경영 기준 평가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나와 있죠. 경영 기준 평가 경영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수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밑에 바로 나와 있나요? 도심 공원의 작은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되지 못하고 버려져서 위험 장소로 변질되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대안으로 이렇게 좋은 녹색 공간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면은 2008년도부터 이게 이제 유럽으로 이제 각 나라에 번졌습니다. 확장되면서 국제적인 어떤 기준책을 마련을 했다는 거죠.
만들어져서 이제 질적인 것이 향상되고 그래서 그런 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는 관광 활성화됨으로 해서 어쨌든 녹색 깃발상을 하나 꽂음으로 해서 관광화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 어떤 창출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어떤 국제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앞에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어떻게 지정을 함으로 해서 세계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관광객의 유치를 하게 되는 어떤 개념이라고 저는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여기에는 어떤 영국에 시작된 것과 그 다음에 각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말 그대로 버려진 도시 공원이죠. 그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곳에 다시 해놓고 버려져 있는 안 쓰고 있는 공간 뭐 그런 공간을 찾아서 앞에 무슨 공간이라고 했죠? 우리가 방제 공원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저는 우리가 적용 기술자로서 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새롭게 조성한다기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광 활성화할 수 있고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거 새롭게 이제는 세계 어디든 간에 새롭게 만든다기보다는 있는 곳을 재창출하는 어떠한 개념으로 지금 다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그런 마인드로 사실은 가야 됩니다. 물론 그 뭐 다시 만들고 함으로 해서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존주의죠. 보존을 잘하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가미하는 어떤 개념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우리는 조금 많이 새롭게 뭔가 없어서 그런가요? 새롭게 만드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 좀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동남아만 가더라도요. 굉장히 어떤 자연의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막 확 깔아야 되고 뭔가 확 뒤집어야 되고 그래야 뭔가 계획을 했다라는 느낌을 가져서 그랬는지 저는 조금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 계획가로서의 저는 자세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쨌든 녹색 깃발상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답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개념으로 제가 썼기는 썼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개념만이 아니고 우리가 녹색 깃발상의 어떠한 기준을 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답은 결국은 기준을 써줌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어떤 공원이라든지 아니 기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에 지금 문화 어떤 그 기준이 돼 있는 것을 세계화시키는 어떤 개념으로 맞추자 리뉴얼하자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준을 아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개념으로 제가 또 모르면 또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금 녹색 깃발상은요 지금 아직 그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사실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그 수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강의할 때 그 보드판 강의할 때도 수원에서 레인 CD를 하겠다. 우리나라 최초로 레인 CD를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죠. 수원시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수원시 기본 계획을,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조금 생각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수원시는 시장님이 어떤 분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계문화유산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을 많이 받아오나? 근데 그 수원 화성 보면 그 주인은 지금 뭐 보존지구인데 그 보존지구에 조금 신경을 좀 쓰지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듭니다만은 자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떤 민간공원의 어떤 활성화 차원
민간공원의 활성화 차원의 개념으로 지금 한 발 이렇게 앞선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깃발 상호를 이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입 추진을 지금 하고 있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리고 상을 받아서 녹색 어워드 프래그 어워드 상을 받은 건 아니고 이런 도입 추진 움직임으로서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유럽의 어떠한 세계 인정으로서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맞도록 우수공원의 어떤 인정제라고 하자 만들자라고 지금 이런 타이틀로서 도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장단점은 있겠죠. 우리가 앞에 제가 그 유튜브에 강의했었죠. 생태마을 인정제 하면서 또 다른 그 파트에서 또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물론 뭐 적용해서 발빠르게 우리가 우수공원 인정제를 하자라고 하면 좋겠지만 정말 질적인 게 문제가 아닐까요? 과연 어느 쪽에 정말 포인트를 두느냐. 그때 우리 적용에서도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빨리 앞으로 잘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쨌든 도입 추진이 우수공원 인정제로서 도입을 하자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기본 개념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외국의 유럽의 어떤 기준 그린 플래그 어워드라는 기준을 옆에 제가 더 알아두기 적어놨죠. 그게 보면은 매년 4, 5월에 심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7, 8월에 양면 진짜 기준을 알고 또 적어보는 것도 좋겠죠. 설령 다음에 안 나온다면 최소한 우수공원 인정제라는 시험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제목이 우수공원 인정제 해가지고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때 우리가 어떤 외국 사례의 어떤 기준으로 적을 필요는 있겠죠. 4, 5월에 심사를 하고요. 어전 7월에 발표를 하고요. 자, 8개의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8개의 카테고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외압리가 왜 이런 것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쉬운 접근성 뿐만이 아니라 건강성, 공원의 건강성이죠. 공원의 건강성과 안정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가 청결이 잘 돼 있느냐. 그래서 외압리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가능하죠. 그죠? 우리가 수체계뿐만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교수님도 그걸 염두에 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원은 아니야. 그거는 그죠? 공원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버려진 무슨 공원이죠? 도시공원이잖아요. 그죠? 버려진 도시공원에서 한 거지만은 어쨌든 국제적인 어떤 기준은 도시공원이라는 타이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접근, 건강 안정성, 그 다음에 청결한 유지, 지속 가능성, 그리고 보존과 유산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죠? 그리고 그래서 외압리 같은 경우는 이거 보존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유산의 가치도 있고 그죠? 정말 보존이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세계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관광의 마케팅 자원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수원의 그 화성도 굉장히 유명은 합니다. 그건 하나하나 어떤 예술성도 뛰어나지만 이런 것은 예술성 이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의 어떠한 역사뿐만 아니라 민족성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겠다. 그런 게 외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죠? 유럽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리고 다른 가까운 우리가 동남아 쪽이나 어떤 아시아 쪽에서도 전혀 볼 수 없는 이런 문화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보존과 유산 그리고 이제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공공성이라는 것은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어떤 개념도 있겠죠. 그다음에 유지 관리성이라든지 시장성 이거는 이제 마케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카테고리가 8개 카테고리의 기준에 들어가 있으면 뭐 유럽의 어떤 국제 기준에도 충분히 저는 들어갈 뿐만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세계 문화 유산으로도 저는 노려볼 만하다라는 정말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제가 그런 쪽으로 안 해서 그렇지 좀 노력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제가 뭐 관광부 장관으로 가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이제 그 밑에 하나가 있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는요, 학교에서 주어지는 에코 프렌들이라는 녹색 깃발상 제도가 또 있답니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저는 이 이제 보면서 이런 것도 유심히 봅니다. 에코 프렌들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학교에 굉장히 많은 어떠한 뭐 오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는 녹색 깃발상이라든지 우수공원에 플러스를 시켜서 에코 프렌들이라는 학교의 어떠한 학교의 명상숲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건 산림청에서 지금 하거든요. 근데 산림청에서 돈을 내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학교하고 같이 교육부하고 같이 합쳐서 해주는데, 실제로 돈은 지자체에서 냅니다. 앞에 제가 자신만만 그 조경기술사의 유튜브에 앞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체험숲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상숲 이런 건 학교에 설치를 하는데, 주관은 산림청에서 하긴 하는데 돈은 지자체에서 되는 거예요. 우리 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적용해서 에코 프렌들리상 하면서 실제로 적용해서 어떤 주체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산림청 조금 돈 많은데 돈도 안 되고, 그죠? 전 되게 웃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건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도 사실 그건 우리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좀 더 큰 마인드로 이렇게 에코 프렌들리라는 어떤 개념으로 정말 공공성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적용 기술사라는 거.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공부에까지 이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이런 개념을 살려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접근을 하시면 답지가 좀 더 풍부하시겠죠. 그죠? 자, 이번에 다음 거는요, 버린의 미적 반응 과정인데요. 자, 오늘 같이 다 할랬는데, 미적 버린 과정은 우리가 인지 반응입니다. 굉장히 조형에서도 중요하게 차지하는 거죠. 답은 쉽게 적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각과 인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 파트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